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정우님이 이제 그 무한 포스트라고 그냥 정했는데요. 댓글을 포스트와 나눌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었고, 그냥 댓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진 글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변경되면은 모든 게 글이기 때문에 이제 댓글과 글에 대한 구분이 무관해지고, 그렇다면 댓글에서도 인기 있는 글은 다시 메인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적인 내용은 종호님에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능을 이제 DB 스키마부터 짜오시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보시겠어요? 예. 일단은 예. 포스트 유저. 예. 먼저 유저부터 한번 볼까요? 예. 유저네임, 이메일이 좋기는 아닌가 보죠? 예, 아이디를 따로. 아이디를 따로 했고, 유니크는 걸어줘야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PK. 이메일이 유니크요? 예. 유니크를 걸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약간 문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툴이 예. 여기에 말씀하시면은 여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메일 유니크겠고요. 네임은 이게 닉네임일 수도 있고 유저네임일 수도 있고 리얼네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닉네임이라는 거죠, 유저네임. 사실 뭐 그걸 엄격하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유저네임이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네임은 뭐 중복 가능하게 한 거네요, 지금? 그것도 아직은 여긴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하고 뭐. W 패스워드는 어떻게 암호화하실 건가요? 뭐 장관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아르번트? 자주 사용한 건 아니라 그 그래요? 전에 검색해서 그때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 최신 알고리즘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썼고요. 그 전에는 뭘 했었더라?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뭐 결정하면 되고. 아카이브드, 그 다음에 데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회원가입 그 다음에 또 따로 회원가입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포스트겠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포스트. 유저 아이디 레퍼런스 키는 다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 칠드런으로 했네요. 칠드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은 병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한 포스트에 들어가면은 그 포스트에 딸린 그 포스트에 딸린 여러 그 하위 포스트들이 한 뎁스만 나오게 하자라고 하셔갖고 일단 요구 사항을 좀 좁히거나 구현은 할 수 있는데 요구 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 이것도 변경되는데 저희가 지금 글을 보여줄 때 코멘트를 한 뎁스 혹은 많아야 두 뎁스 정도 무한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고요. 여기 중에서는 제가 의문인 거는 칠드런 쪽이 인티저 배열로 가면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댓글 수만큼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편집도 돼야 되고, 문제는 저게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유니크 같은 배열의 문제, 여기 포스트그레스의 배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니크 키, 레퍼런스 같은 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고요. 코드로 풀어야 될 점이 많아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즈 링크 에이블은 어떤 걸까요? 내가 이제 게시글을 작성을 했는데 어떤 A라는 포스트를 뭐 계승한? 혹은 걔를 뭐
아무튼 어떤 부모를 결정해서 걔에 딸린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 예, 예. 이거를 단순히 댓글 용도, 예. 그러니까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또 링크를 걸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단순 댓글 용도를 예. 표시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예. 내 하위 칠드런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어떤 명시적인 표현. 예. 그게 필요한 상황이 어떤 걸까요? 어떤 저번에 슬랙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예. 단순히 댓글의 용도로 댓글만 쓰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댓글처럼 예. 예.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지금 이 목적이 포스트와 댓글을 구분을 없애려고 했던 거긴 하거든요. 예. 그렇고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혹시 필요할까? 필요하면은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예. 원래는 그럼 지울까요? 지우는 명확한 용도가 없으면은 예. 지우는 게 나아요. 예. 만약에 지웠습니다. 명확한 용도가 없으면은 이거는 필요할 거고 예. 타임존 UTC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지금 종훈님께서 예. 그 타임 스탬프를 UTC로 했었는데 보통 예.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 UTC 타임존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국제화를 하려고 그러면 고민을 딱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일단 토막 그리고 랭귀지 언어 그 다음에 지금 타임스탬프예요. 예. 이 타임스탬프를 가장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한메일일 거예요. 한메일을 여기서 사용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 시간하고 메일을 작성한 시간이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타임스탬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 타임스탬프를 국제 UTC는 아시다시피 그 1970년대부터 1초간 한 개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왜 쓰느냐? 언어마다 그 타임스탬프의 그 형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어떤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서버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UTC 타임존을 타임스탬프로 잡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타임존을 타임존을 빼야겠죠. 그래서 UTC로 맞아요. 저장을 하면 될 테고. 그리고 뭐 한국만 서비스 할 거다 하면 이제 한국에 대한 타임존을 추가해서 데이트를 다루면 되겠죠. 뭐 그거 어쨌든 그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예. 저 타임존을 뭐 한국만 사용한다고 해도 굳이 그 UTC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굳이 로컬 타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진짜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없다? 그렇게 보장하고 코딩이 그게 좀 더 편하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타임스탬프는 UTC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임존을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업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카테고리의 용도는 뭘까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포스트가 제일 중요한데 맞아. 나머지 다 사이드라서. 포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잠시만요. 그 칠드런 쪽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칠드런 혹은 다른 방안은 혹시 배열 말고 혹시 다른 방안 생각하신 건 있나요? 다른 방안이라고 하면은 코드로 한번 써보죠. 여기서 한번 저렇게 하면은 쿼리가 문제죠, 그쵸? 일단 일견 딱 이 기능을 들었을 때 뭐 그냥 트리 구조 그러면은 부모든 자식이든 아무튼 서로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식이 부모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형태 부모의 PK를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뭔가 재기적인 방식으로 쿼리를 뭐 작성을 한다라면 그럼 트리 구조가 쏙 나올 테니까 하지만
예, 쿼리가 쉽지 않을 거다. 예, 맞아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쿼리를 제귀를 쿼리로 표현한다라는 거.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일반적인 방법은 또 아닐 것 예, 같고. 어, 쿼리도 저거- 복잡할 것 같고. 예. 퍼포먼스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것 같고. 저거는 많이 사용하긴 해요. 저게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예. 페어런트 아이디를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해서 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댓글의 트리를 좀 명확하게 정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가 있다. 그리고 댓글을 표시한 건 당연하죠. 한 뎁스 혹은 두 예, 뎁스까지. 한 뎁스 일단 한 뎁스만 한 뎁스만 표현할 나가면? 건 당연하죠. 그리고 한 뎁스만 표현할 거는 여기서 쿼리로 할 때는 문제가 없겠죠. 한 뎁스를 하면 예. 문제는 우리가 한 뎁스만 할 거냐, 두 뎁스로만 할 거냐, 그리고 예. 코멘트가 몇 개 있을 거냐. 요 세 가지. 그쵸? 예. 그런 어떤 변경 사항이 수시로 발생한다라면은 예. 자, 코멘트가 몇 개 있을 거냐? 내 하위 글이 몇 개 있을 거냐는 이건 어떠실까요? 혹시 포스트가 있고 여기에 딸린 이거는 프로그래밍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차일드의 개수를 일단 써주는 건 어때요? 우선 그래야지 댓글의 개수든 포스트의 개수든 포스트에 댓글이 몇 개 달렸냐 댓글에 대댓글이 몇 개 달렸냐 보시면은 그 개수가 쓰여 있잖아요. 이 개수는 자주 표시되기 때문에 일단은 컬럼으로 빠지는 게 좋긴 좋거든요. 이거를 컬럼을 하나하나를 컬럼으로 세면은 속도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뷰 카운트나 그런 거를 하는 것처럼 예. 일단은 카운트를 추가해 주는 게 속도나 프로그래밍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데스만 만약에 처리를 한다. 예. 대댓글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요구사항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그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먼저 정의하고 가죠. 그 댓글만 첫 번째 방안 진짜 뭐 교육이 목적이니까 교육 그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심플하게만 요 구조로 간다. 그냥 한 단계 뎁스로만 간다. 혹은 두 단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 한두 개만 표시하는 구조로 간다. 유튜브나 뭐 그런 것처럼 한두 개를 그 댓글 중에 뭐 그 어떤 비디오 포스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이나 그런 걸 한 개는 보여주잖아요. 한두 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UI에 따라서는 그 댓글에서 한두 개의 메인 인기 있는 댓글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요 방법이 있어. 예.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알아요. 예. 최신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인기 그거를 많은 걸 수도 있고. 저희가 정의를 이게 이 설계에 조금 영향을 받아요. 왜 영향을 받냐면은 일단 만약에 한 단계 해가지고 모든 코멘트 그 다음에 코멘트에 달린 뭐 리플 여기서는 모든 게 포스트니까 그게 다 상관없을 텐데 그것만 하게 되면은 아무 구조를 변경할 게 없죠 여기서. 그쵸? 한 뎁스만 보여준다. 면은 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면 못 박아두지 않아도 예. 만약에 예. 한두 개 인기 있는 글을 보여줄 때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은 테이블을 딱 빼도 돼요. 왜냐 다 잘 보시면은 그 뭐지 유튜브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 분석이나 하고 이런 걸 할 때 다른 유명한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은데 유튜브를 잘 보세요. 유튜브 같은 게 실시간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그 댓글 올라오는 게 실시간 아닐 텐데. 그 댓글 최신 글이라고 정해지는 게. 네가 인기인 그쵸? 예.
사실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은 기준을 잘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디오에 올랐고 투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인기 있는 이쪽에 고정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테이블이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테고 예. 어떤 배치에 의해서 맞아요. 주기적으로 예, 맞아요. 그 업데이트 테이블을 된다는 배치를 얘기예요. 해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 녀석들의 동작은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걸 구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도 아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페어런츠 아이디만 있고 나머지 없어도 상관이 없죠. 동작이 다 되죠. 요걸로 말씀이세요? 예. 페어런츠 아이디로만 포스트. 예, 포스트 해서 페어런츠 아이디 하나로만 해가지고 예. 이게 그런데 요구사항 하나가 조금 달라질수록 요 구조들이 쫙쫙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모가오 예전에 제가 했던 구조는 이거랑 완전 결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런츠를 배열로 만들어버렸어요. 칠드런을 배열로 한 게 아니라 반대였죠. 예,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속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조는 테이블로 표현을 하면 예, 그때 커멘트였으니까 예, 커멘트였고 예, 예. 커멘트 아이디가 있어요. 예, 예. 여기서는 첫 번째 댓글하고 포스트 페어런츠 예 해서 배열로 만들어 보였었는데 인티저 배열이죠. 예, 아무튼 뭐 이런 형태였다. 예, 이것이 코멘트 여기 있고 예. 이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포스트와 코멘트가 모가오 쪽에서 기존 구조는 포스트와 코멘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코멘트는 예를 들어서 뭘 가정한 거냐면은 10,000개 이상을 넘지 않을 거라고 일단 가정하고 이렇게 짜버린 거예요. 궁금한 게 예, 이게 배열이잖아요. 예. 인티저 배열이잖아요. 예, 예. 이게 왜 배열이죠? 그냥 예. 최상위는 그러니까 최상위부터 그냥 쭉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상위 코멘트는 페어런츠가 없어요. 그렇죠. 댓글은 페어런츠를 한쪽 봐요. 하나만 대댓글은 쭉쭉 봐요. 아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가오가 UI는 한 데스만 됐어도 페어런츠가 아니라 조상이네요. 예, 맞아요. 트리에서 예, 어떤 한 노드의 예, 조상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DB 구조는 뭘 지원했었냐? UI는 한 데스만 했었죠. 그런데 DB로는 이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레딧의 UI처럼 바꿀 수도 있고 누가 누구를 리플했는지를 다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령 어떤 코멘트 하나를 조회를 하면은 얘의 조상을 싹 알 수 있게. 예, 맞아요. 그거를 추적할 때 굉장히 예. 좋네요.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페어런츠를 이렇게 하면은 이 구조는 딴 데서 잘 안 제가 그냥 이 프로젝트 때문에 만든 구조였고 예.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당연히. 왜냐면은 재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보고 쿼리도 쉽지 않고 속도도 느리고 두 개가 다 그건데 배열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쫙 긁어버리거든요. 인으로 떼어버려요. 예를 들어 포스트 A에 댓글을 쭉. 자, 보세요. 제가 스트링을 강조했죠. 예. 그 스트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쿼리를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DB가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SQL 던질 땐 스트링으로 던지잖아요. 쿼리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인티저 배열로 했어요. 그러면은 SQL 문에서 인티저 배열이 있었을 때 쫙 긁을 수 있는 거 in, id in, 인티저 배열 하면은 해당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한 번에 로드 시킬 수 있죠. SQL 한 구문으로. 예. 잠시. 예?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천천히. 예. 말이 너무 빨라지셨어요, 갑자기. 아. 예. 자, 보세요. 예.
아이디 배열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셀렉트 문은 어떤 것을 셀렉트 한 200개의 아이디 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출하고 있는 아이디가 특정돼 이렇게 아이디로 내가 알고 있어요. 뭘 내가 셀렉트 하고 싶을지 100개, 200개든 알고 있을 때 쿼리 한 방으로 할 수 있죠. 무슨 쿼리로? 인 쿼리로. id in 그 다음에 array를 넣어버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where절에 id in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인티저 id를 쭈르륵 해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쿼리 한 방에 200개든 몇백 개든 array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로드 시켜버리죠. 쿼리가. 예, 그거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잡아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댓글의 추적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항상 말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프로젝트에 맞게 요구사항에 맞게 내가 해석을 해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 아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든 게 포스트다라고 했을 때는 페어런츠 하나만 있는 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는 왜 또 이 페어런츠 하나만이냐? 모든 게 포스트라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댓글이 10,000개를 안 넘을 거다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린 이유가 상식적으로 댓글이 10,000개를 넘어버리면은 투자 받고 규모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고 일이 10,000개 정도 넘어갔을 때는 DB 팀이 따로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런 구조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퍼포먼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변경될 수 있겠죠. 그 전까지 충분히 돌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배열 정도는 아시다시피 뭐 몇천 개든 몇만 개든 컴퓨터 속도로는 별 문제 안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로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무한 코스트로 하려고 하니까 노 리밋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점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었던 거는 명확하게 기존과 같이 포스트와 댓글의 명확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기능을 정의를 해서 제약을 해서 만든 구조였었고 지금의 구조는 애초에 이제 코멘트를 날려버리다 보니까 코멘트라는 타입 자체를 날려버리고 포스트만 있다 보니까 칠드런이든 페어런트든 요게 배열로 하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조로는 오히려 옛날에 많이 쓰던 페런트 아이디를 하고 차라리 뷰 카운트 뷰 카운트란다. 칠던 카운트를 기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갔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는 지우고요 일단. 메인 구조가 그래가지고 포스트 나머지는 솔직히 뭐 서브 테이블이라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진짜 저 포스트 하나의 테이블 요 테이블 하나일 거고 여기서 그냥 저 현재 만약 이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DB 설계든 무슨 구조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계속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다 처음부터 모든 걸 감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도를 해보고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은 너머브 칠드런 추가했습니다. 너머브 칠드런 일단은 칠드런 인티저 배열과 너머브 칠드런 인티저 배열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했듯이 페어런트 아이디로 가나요? 페어런트
예, 오케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페어런트 아이디로 가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가우처럼 이제 모든 조상의 아이디를 갖는 배열이 아니라 단순 페어런트를 참조하는. 예, 맞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저 카테고리가 예. 자주 조회될 것 같죠? 예. 그러면은 낑겨버린 게 나아요. 이걸 따로 분할시킬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그냥 컬럼으로 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요거 그래가지고 요렇게 된 포스트 카테고리가 예. 오히려 카테고리 아이디를 갖고 예를 들어서 포스트 카테고리라고 하나 있으면은 네임 이건 있고 차라리 포스트에 카테고리 아이디를 가져가지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들어가는. 복수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가우에 했던 것처럼. 그렇다. 그거면은 어레이로 가야죠. 그럼 카테고리 아이디 어레이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카테고리 사실 뭐 지금 지워도 되는데. 예. 놔둘까요? 뭐 상관없어요. 예. 어쨌든 그게 더 나아 보여요. 만약에 그 셀렉트 쿼리를 했었을 때 엄청나게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은 예. 차라리 이쪽으로 뺀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빈배열이면 빈배열로? 되죠. 널이면 되죠. 자, 카테고리 예. 어떻게 변경할까요? 이건 뭐 아주 특별한 그럼 일단 그냥 두시죠. 거 예. 같은 거. 제한적인 거요. 예, 취업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일단 변경 만약에 카테고리가 중복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카테고리 아이디 배열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카테고리가 필수가 아니면은 당연히 어레이로 되겠고 예.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겠고 여기가 카테고리 아이디의 인티저 배열이면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연관 테이블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쵸? 예. 개인적으로는 그럼 일단 변경해 보겠습니다. 예.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연관 테이블을 두지 않고 네. 그냥 이 카테고리 아이디 배열을 자 보세요. 저 컬럼으로 둔다. 연관 컬럼으로 테이블로 둬버리면은 예. 계속 조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쿼리나 저걸 둘 만큼 그러니까 이걸 판단해야 돼요. 저거를 둘 만큼 유연해야 되는지 이걸 빼줘도 유연성이 엄격해야 하는지 유연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둘만한 거는 변경이 잦는지 변경이 잦을 건지 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예 저렇게 해버리면은 뭐가 장점일 수 있냐면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업데이트 해버릴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그냥 추가를 하고 그 DB를 리셋하지 않고도 그냥 동작시키기도 가능하거든요. 저렇게 둬버리면은 예. 저렇게 연관 테이블로. 그런데 과연 카테고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거를 줌으로써 뭐가 복잡해지냐 속도나 그런 거에 그 속도가 떨어지는데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연관 테이블을 이제 둔다라는 것은 카테고리와 포스트의 관계를 느슨하게 해요. 느슨하게인가요? 그렇죠. 훨씬 엄격한 게 아니라 왜 엄격할까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 뭐 IDs 이런 이런 컬럼을 포스트에 두면은 배열로 두면은 코드로서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코드로서 그러니까 아이디 인티저 배열은 실제로 뭐 레퍼런스를 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엄격하게 막 그걸 체크하는 거는 DB 스키마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코드로서 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리거를 걸 수도 있어요. 트리거 걸 수 있죠. 트리거를 걸 수도 있긴 있어가지고 나중에 DB 팀이 커지면 데이터베이스를 좀 커지게 하면 트리거도 걸고 막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말씀하신 게 맞긴 맞죠.
그게 맞긴 예를 들어 맞는데 되게 막 중요한 로직들이 있잖아요. 예. 결제 관련된 돈과 직접적으로 얽힌 예. 그런 어떤 테이블끼리의 관계라면 예. 그러니까 DB 스키마적으로 이거를 엄격하게 강제하는 이렇게 조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상황에 네. 따라 틀려서 예. 이게 그 질문이 있는데 예. 이렇게 연관 테이블을 두면은 왜 엄격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단 예. 코드로서 예. 코드로서 뭐 관리해야 되는 게 줄어들게 돼버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포스트는 카테고리 연관 테이블 에 추가를 해서 뭐 얘네 둘이 잠시만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예. 하나의 포스트가 여러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 자체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거를 쿼리를 했을 때 그러면 보통 한 카테고리 하려면은 이제 포스트 빌롱 투 카테고리라는 테이블을 계속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카테고리까지 3개를 예. 카테고리형 이 포스트에 예. 포스트가 속한 예. 카테고리 목록을 전부 가져와라 이제 하면은 이 3개를 조인을 항상 해줘야겠죠. 네 맞아요. 예. 그런 불편함이 그쵸. 큰 불편함이죠. 불편함도 불편함인데 예. 속도도 퍼포먼스도 그렇고 고려를 해야 되고. 문제는 저 포스트가 지금은 간단해 보이죠? 예. 점점 커질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 메인은 그래서 저게 조인이 진짜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저렇게 처리를 하면은 속도 문제예요. 속도 문제. 예. 딴 게 아니라 또 유지 보수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모든 게 항상 이 3개가 모든 게 다르게 이렇게 뭐 연관 테이블 빠져 있다면 예 저렇게 하면은 연관 테이블은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유연해져요. 유연해진다는 게 지금 여기 느슨해진다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카테고리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전혀 없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다고 한 거예요. 포스트와 카테고리의 관계가 느슨한 게 맞아요. 여기에 컬럼이 박혀져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그죠. 접근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존성이 있죠. 테이블만. 솔직히 저렇게 연관 테이블이 있어서 나쁠 거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퍼포먼스예요. 문제는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지금, 포스트가 예. 나중에 컬럼이 엄청 추가되고 포스트 자체의 기능이 많아지고 실제 연관 테이블이 아니어도 연관된 테이블이 많아질수록 연관 테이블이 많아지면 조인이 엄청나게 많긴 많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퍼포먼스예요. 저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검색 조건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말했듯이 20ms 밑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트가 10만 개, 20만 개 이런 식으로 뭐 하셨던 디신사이드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안에서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조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웨얼절 쪽에서 한 번에 그 인덱스 걸면은 아시겠지만 틱다이로 해가지고 뽑혀서 나와버리거든요. 예. 딱 퍼포먼스예요. 그냥 딴 거 없이 제가 저런 조인문 이게 그래서 판단이 이게 정답이 없어서 어떤 분은 저렇게 무조건 연관 테이블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카테고리 일단은 빼시죠. 포스트 카테고리 두고 이 연관 테이블 삭제할게요. 포스트 빌롱 투 카테고리라는. 만약에 국가 코드를 같은 걸 넣었을 때 뭘 쓰실 거예요?
타입형은 만약에 국가 코드가 필요하다. 국가 코드요? 유저의 국가 코드가 필요하다. 컨트리가 필요하다. 뭐 바차 3개? 차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어형이 좋긴 좋죠. 캐릭터요? 예. 체어형이 좋긴 좋아요. 예, CHA요. 예. 캐릭터 말씀. 예. 체어형 해가지고 2개나 3개는 3개 상관없어요. 그 국가 코드 2자리를 표현하느냐, 3자리로 표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자리도 되고 3자리도 상관없는데. 왜 더 좋나요, 바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차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3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2개의 캐릭터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 디폴트 값으로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빈 공간이죠. 그 속도예요, 저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국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2개나 3개 저건 공간의 낭비 대신에 만약에 그 공간의 낭비 대신에 속도를 좀 더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어차피 또 작으니까. 가령 막 이게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이건 좀 오바가 있지 않나요? 이런 거는 가령 이 안에는 최소 캐릭터 뭐 10개부터 50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아니요, 저것도 고려를 할 게 낭비되는 공간 대신 속도를 속도의 이득을 좀 더 보겠다. 하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저 바차로 잡아버리면은 다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어로 잡아버리면은 그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정이 돼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판단 나름이고 이렇게. 보통 2자리를 많이 하긴 하죠. 3보다는. 이거는 CD로 할까요? 코드로 할까요? 뭐 둘 다 코드가 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거 좋아요. 이거는 없애죠. 일단은 요구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지금 그 바차가 너무 많이 보이길래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병건님은 그 예전에 이것도 다 캐릭터로 하셨죠? 캐릭터로 한 게 있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다 캐릭터로 하셨던데. 패스워드는 왜냐하면은 패스워드는 길이가 아웃풋이 인크립트 하고 나면 길이가 일정한 걸 썼었나? 그것도 따져봤어야 됐어요. 같은 포스트에 카테고리 아이디스 너무 작다. 카테고리 아이디스는 인티저 배열 컬럼을 추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 디스라이크 포스트? 이거는 뭐냐면은 싫어하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괄호 이렇게 치시면 돼요. 디스라이크일 수도 있고 라이크일 수 있는 어떤 A라는 유저가 어떤 포스트에 대해서 좋아요를 냈다 혹은 싫어요를 냈다 그거를 표현한 거고요. 왜냐면은 그냥 보트 포스트? 보트나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디스라이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그 메모장에 유저, 라이크, 포스트라는 테이블명도 뭐 맞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 테이블 안에는 라이크 타입이라 그래서 라이크일 수 있고 디스라이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앞에 디스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저 디스 라이크 아무튼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상관없어요. 문제는 읽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파악을 전혀 못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단어를 바꾸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사실 뭐 되게 명확하게 좀 길어지겠지만 되게 명확하게 하려면 라이크 뭘 디스라이크 해야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1000보다는 저게 더 낫긴 나은데 그냥 보트 하면 되지 않아?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서 이렇게 하시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이제 리드 읽은 거고요. 왜냐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포스트를 읽었다 히스토리 필요하니까.
그거를 다 기록하실 건가요? 읽었다 안 읽었다? 저거를? 아니면 어떻게 하죠? 서버가 다 저장할 건가요? 그거를 예. 슬랙처럼 로컬에다 저장. 아니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왜냐면은 저거 일일이 다 지정하다가는 예. 엄청나게 쌓이고 언제 지울 건지도 그쵸. 예. 불명확해져가지고 아마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은 예. 어마무시하게 쌓이겠죠. 그래서 예. 슬랙처럼 어떤 기간 이 정권은 다 읽었다. 예를 들어서 yesterday 뭐 해가지고 너는 여기까지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포스트는 어떻게 그런데 슬랙이 아니죠? 예. 슬랙이나 채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생각해봐야 돼요. 리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에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클라이언트 로컬에서 예. 그냥 차라리 로컬 DB로 대신 예. 앱을 삭제하면 이 데이터도 사라지겠지만 예. 아주 크리티컬한 기능은 아니니까. 예,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 이건 리드 포스트와 아마 세이브 유저가 어떤 특정 포스트를 별표하거나 뭐 세이브한 거는 있어요. 필요하죠. 예, 세이브한 필요할 테고. 예, 세이브한 건 필요하고요. 대신에 저렇게 리드 포스트 같은 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가 아니에요. 슬랙처럼 어떤 특정 뭐 메시지 이전 거는 다 읽었다?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필요하긴 하는데 개개별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채널에서 예. 어디까지 읽었다를 예. 표시하기 위한 테이블이죠. 예, 그런 거 그럴 때는 필요한데 지금 의도는 개개별로 포스트를 남기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유저 알람은 예를 들어서 알람과 로그는 서버가 특정 시점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삭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쌓인다. 작은 데이터지만 무한대로 쌓인다는 거는 있으면 조금 위험하죠. 예. 신중해야 한다. 예. 명확한 커지면은 요구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이 유저가 이 앱을 삭제해도 이 기록이 그냥 계속 유지되게 해주세요라는 그쵸? 어떤 명확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예, 그때는 필요한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유저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언제 삭제할 거고 언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없이 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걸 이렇게 두어서 바로 들어가면 뻥나요. 언젠간 터져요. 만약에 유저가 많아지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갑자기 뭐 운이 좋아서 갑자기 막 유저 수가 처음에는 막 1만인 상태로 몇 년 갔는데 맞아요. 갑자기 10만, 100만으로 한 달 사이에 탕탕 치고 올라가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엄청 많은 곳에서 써버리면은 그때는 골치 아파지죠. 막. 갑자기 뭔가 유저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오면은 대책 없이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은 조금 그쵸, 좀 위험하죠. 수 있다. 예.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충분한 어떤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충분한 대책을 하고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예.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무한 포스트라고 한 것과 댓글 나눈 기준이 딱 그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댓글의 개수를 제한해버렸죠. 이거는 10,000개 이하로만 버틸 DB 구조라고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서버 쪽에서는 이게 무한으로 갔을 때를 조금 유저가 많아졌을 때를 염두를 계속 해줘야 되긴 하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기능인지도 지금 말했듯이 모르면은 이건 클라이언트로 빼는 게 맞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개발을 했다가 갑자기 막 유저 수가 막 급증하고 사업이 막 엄청 잘 돼 갑자기. 그럼 많아죠. 그러면은 진짜 소위 개고생을 하죠. 예. 원래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DB를 처음 설계할 때는 1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리는 일이 나중에 1년 지나죠? 한 달을 고생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스키마 하나 잘못 짜고 뭐 하나 잘못 걸었다가 나중에 이거 고치려고 할 때는 감당 안 될 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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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뭐 스키마는 요 정도로 예. 보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일단은 뭐 아주 간단한 뭐 예. 기능은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필요하다면 여기 포스트에 컬럼도 추가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